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사실 이런 경우 이런 대화 한 번쯤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내 돈 안 갚아? 네. 고소할 거야.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죄라고 하는 것과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채무불이행 어떤 채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사실 구분이 되는 개념인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송대범 변호사님과 함께 이 두 차이점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요. 변호사님 먼저 우리 사기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사기죄에 대해서 형법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요.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 즉 속여야만 합니다. 또 기망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네. 단순히 채무 어떤 빚진 게 있는데 그걸 갚지 못했다거나 네.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과 사기죄는 좀 다른 개념으로 네.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갚지 못했다거나 물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어떤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공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당시 그러니까 그 대여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 변제할 능력, 그다음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자를 그 이후로 꾸준히 지급했는지 등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사기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선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사실 사기죄가 인정이 되면요. 처벌 네. 수위 꽤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여타 다른 범죄에 비하면 결코 그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또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이제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더 나눠서 5억 원을 넘고 50억 원 미만의 경제 그 이익을 취득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50억 원까지 넘는 큰 규모의 사기다. 이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요. 피해 규모가 클수록 처벌 수위도 강화되도록 우리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 횡령은 이제 7년,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렇게 보는데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내가 뭐 10년 동안 피해 있으면 안 갚아도 되고 사기로도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는 오해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내가 돈을 지금 못 갚고 있는 건데 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사기의 혐의를 받는 채무자는 형사사건에서 이제 피의자의 신분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이제 담당 수사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에 대한 압박감으로 불리한 진술, 본인이 이제 뭐 실제 하지 않았던 거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하거나 뭐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적인 분쟁에 대비해서 사업 중에 발생한 계약 과정들, 어떤 경위를 체결했고 뭐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보존한 다음에 이걸 근거로 이행하지 못한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변제하기 위한 노력 같은 걸 법원에 알리는 게 좋다라고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편취 의사, 처음부터 돈을 이제 속여서 뺏으려는 의사였는지 혹은 이제 변제 의사, 갚으려는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혼자서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뭐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로부터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받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죄와 관련된 분쟁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과 같은 이제 민사소송 절차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잘 구분해 주셔서 이제 네.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은 다들 좀 구분하실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했습니다.